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죠. 신과 나눈 이야기 4권의 일부를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보니까 인간의 아주 근본적인 동기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우리가 만든 사회 시스템의 문제점들, 그리고 뭐랄까 인류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까지 상당히 좀 도발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읽다 보면 좀 뜨끔하기도 하고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그런 텍스트죠. 네, 마치 거울 앞에 딱 서서 우리 모습을 정면으로 보게 하는 느낌. 오늘 이 통찰들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근데 시작부터가 아주 그냥 흥미로워요. 보통 우리는 생존, 이게 인간의 가장 기본 본능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이 텍스트는 딱 잘라서 아니다라고 말해요. 인간의 진짜 원초적 본능은 생존이 아니라 신성, 그러니까 순수한 사랑을 표현하는 거래요. 네, 그 부분이 아주 강렬하죠. 예시로 드는 게 불타는 건물에 애기 울음소리 들리면 뭐 내 생존 확률 이런 거 계산 안 하고 그냥 뛰어드는 사람 이걸 예로 들더라고요. 그렇죠. 이거 참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랑은 상당히 다른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네, 그게 이 텍스트의 아주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뭐 감동적인 이야기다 이걸 넘어서요. 왜 그런 행동이 가능하냐? 그 설명을 붙이는 거죠. 아, 설명을요? 네, 텍스트에 따르면 우리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존재, 그러니까 영혼은 자기가 영원히 산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 네, 그래서 이 육체적인 생존은 궁극적으로 보면 좀 부차적인 문제가 된다는 거죠. 평소엔 이걸 막 잊고 살지만요. 그렇죠. 뭐 바쁘게 살다 보면. 네, 그런데 아주 극한의 위기 상황, 그러니까 뭐 이성적으로 생각할 겨를이 없는 그 찰나에는 그 근원적인 알미 딱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 욕구보다 더 깊은 본능인 그 사랑의 표현, 신성의 발현을 따른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아, 위기의 순간에는 본성이 드러난다.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질문이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살까 죽을까 이게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남은 시간이 얼마든 간에 나는 어떤 존재로 살 것인가? 이렇게요. 이야, 영혼은 영원하니까 육체적 생존은 부차적이다. 아, 이거 상당히 심오한데요. 근데 바로 여기서 또 텍스트가 날카롭게 파고들어요. 네, 그렇죠. 아니, 위기의 순간엔 그렇게 고귀한 본성을 따르는 존재가 왜 일상에서는 그렇게 못하냐는 거죠. 맞아요. 그게 핵심 질문이죠. 텍스트는 대부분 사람들이 막 삶이 복잡하고 힘드니까 그 안에서 길을 잃고 이 근본적인 진실을 까맣게 잊고 산다고 지적해요. 네, 마치 평소에는 그냥 자고 있다가 진짜 극한 상황, 텍스트 표현대로면 정신이 나가는 out of their mind, 순간에만 잠깐 영혼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네, 그런 비유를 쓰죠. 만약에요, 우리가 매 순간 그 영혼의 충동, 그 사랑을 표현하면서 살면 어떨까? 텍스트는 우리가 매 순간에 그 불타는 건물의 순간처럼 진지하게 여기고 행동하면 하룻밤만 해도 이 땅에 천국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아주 강력한 주장이죠. 이건 뭐 거의 혁명적인 생각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텍스트는 이제 더 큰 그림, 그러니까 현재 인류가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의 근본 원인을 파헤치기 시작해요. 아, 사회 문제로 넘어가는군요. 네, 우리가 일상에서 그 영혼의 목소리, 즉 우리의 본성인 사랑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는 상태가 그냥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이어준다는 진단이죠. 구조적인 문제요. 네, 특히 영원한 삶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오해했다. 이게 결정적이었다고 지적해요. 영원한 삶을 오해했다고요? 어떻게? 그러니까 본래는 우리가 이 영원한 존재로서 자유롭게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야 하는데 마치 죽고 나서 뭐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는 그런 경쟁 시스템처럼 영생을 잘못 이해했다는 거예요. 아, 천국과 지옥 같은 그런 개념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현실 세계에서도 끊임없이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보상과 처벌에 기반한 사회 시스템들을 막 만들어냈다는 거죠. 와, 그럴듯한데요. 우리가 만든 시스템들이 다 그런 식이잖아요, 사실. 바로 그겁니다. 텍스트는 현재 우리의 정치, 경제, 의료, 교육, 사회, 심지어 종교 시스템까지도 원래 의도랑은 좀 다르게 작동하면서 오히려 막 불화, 불평등, 편협함, 분노, 증오 같은 것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해요. 시스템 자체가 문제를 만든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뭐 어떤 나쁜 세력 때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우리 집단적인 삶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걸 진지하게 고민하고 의도적으로 설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결과라고 설명해요. 아, 의도적으로 설계하지 않았다. 이 표현이 확 와닿네요. 네, 마치 방향키 없이 그냥 떠다니는 배처럼 우리가 어떤 세상을 원하는지에 대한 합의 없이 그냥 관성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텍스트가 우리가 과연 문명화되었다고 할 수 있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까지 던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진짜 좀 현실을 보게 만드는 통계들이 나오는데 들으면서 마음이 좀 무거워지더라고요. 네, 그렇죠. 좀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죠. 21세기인데 이 첨단 기술 시대에 살면서도 전 세계 인구 중에 15억 명 이상이 전기가 없이 살고 16억 명 이상이 깨끗한 물을 못 마시고 25억 명 이상이 화장실 없이 산다는 거예요. 네, 정말 엄청난 숫자죠. 이건 상상하기 좀 힘든 숫자인데요. 네, 그리고 이어서 더 가슴 아픈 통계들이 나와요. 말라리아나 설사, 폐렴처럼 충분히 예방하거나 치료 가능한 병으로 매일 19,000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죽어가고 있다. 19,000명이요? 매일? 네, 매일요. 그리고 매 시간 650명 이상의 아이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다. 이런 현실을 이야기하죠. 매 시간 650명? 그런데 동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딱 85명. 이 사람들의 재산을 다 합치면요. 지구 인구 절반에 해당하는 하위 35억 명의 부를 합친 것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와, 85명이 35억 명보다. 이게 말이 되나요? 네, 이런 극단적인 불균형을 딱 보여주면서 이게 과연 우리가 자랑하는 문명이 맞냐? 이렇게 묻는 거죠. 정보를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겁니다. 맞아요. 이게 그냥 아직 좀 못 사는 나라도 있구나. 이 정도 문제가 아닌 거죠. 이 시스템 자체가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네, 그렇죠. 텍스트는 이게 몇몇 사람의 욕심이나 무관심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온 사회 시스템, 경제 구조 이것 자체의 문제일 수 있다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전기가 없는 10억 명, 깨끗한 물 없는 16억 명의 현실과 극소수가 천문학적인 부를 가진 현실이 같은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네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여전히 서로 죽일 수 있는 대량 살상 무기 만들고 막 보유하고 서로 위협하고 이런 현실도 지적하죠. 네. 그리고 살인이 나쁘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국가가 공식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사형제도 같은 모순적인 모습들. 사형제도. 그쵸. 이런 것들이 과연 높은 지성과 도덕성을 가졌다는 문명화된 종족의 행동이냐는 거예요. 듣고 보니 정말 모순적이네요. 이게 우리한테 좀 불편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우리가 진짜 우리가 만든 문제들을 제대로 보고 있는 거냐? 아니면 애써 외면하고 있는 거냐? 하고요. 계속해서 우리 안에 모순들을 막 들춰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사랑의 신을 믿는다면서 성적 지향이 다르다고, 인종이나 종교,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두 사람의 사랑을 반대하고 비난하고, 네, 그런 현상들. 또 우리가 먹으려고 동물 기르고 도살하면서 걔네들이 겪는 끔찍한 고통은 그냥 외면하거나 심지어 동물은 고통 못 느껴 이러면서 합리화하는 태도. 그렇죠. 그리고 또 몸에 나쁜 거 알면서 심지어 발암물질인 거 알면서 담배 못 끊고 난 조절할 수 있어 이러면서 술이나 마약에 의존하다가 결국 삶이 다 망가지고 네, 그런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들까지요. 이런 구체적인 예시들을 쭉 나열하면서 텍스트가 계속 물어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냐? 이게 인간적인 거냐? 이게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는 지능의 결과냐? 이렇게요. 네, 읽는 사람이 스스로를 좀 돌아보게 만드는 거죠. 정말 그래요. 듣는 저도 막 찔리는 부분이 있네요. 네, 이런 지적들이 상당히 날카롭고 어떻게 보면 좀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텍스트가 여기서 딱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래요? 희망적인 이야기도 있나요? 네, 문제점만 잔뜩 늘어놓고 절망적이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인류가 진짜 의미 있는 진보를 이룰 수 있는 완벽한 시기, 퍼펙트 타임이라고 역설적으로 강조해요. 완벽한 시기요? 지금 이 상태가요? 왜죠? 그 근거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바로 인터넷이랑 소셜미디어 같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술 발달이요. 보통 기술 때문에 새로운 문제가 생긴다고 걱정하지 않나요? 이 텍스트의 관점은 좀 달라요. 예전에는 특정 지역의 문제나 소수의 목소리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기 어려웠잖아요. 정보가 막 통제되거나 왜곡되기도 쉽고요. 그렇죠. 옛날에는 신문이나 TV가 전부였으니까. 네.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는 거죠. 전 세계 16억 명이 깨끗한 물 못 마신다는 사실,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환경 파괴나 인권 침해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는 거의 실시간으로 전 세계 사람들한테 공유가 돼요. 정보 접근성이 높아졌다는 거군요. 그렇죠.
물론 뭐 여전히 외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전처럼 나 몰랐는데 이렇게 말하기는 훨씬 어려워진 시대라는 거죠. 아하. 즉 인류가 마주한 문제의 심각성이나 규모가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하게 드러났고 이 광범위한 인식이야말로 변화를 위한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 해결책도 찾을 수 있으니까요. 아, 그렇군요.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말처럼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다 같이 알게 되는 게 오히려 그걸 해결하려는 강력한 의지나 노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런 횡앙적인 관점이네요. 네, 맞습니다. 외면할 수 없을 만큼 문제가 커졌으니까 이제 진짜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생긴다는 거죠. 와,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요. 자, 그럼 이 모든 통찰들을 쭉 종합해 보면 이 자료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네,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본 이 자료는 몇 가지 중요한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첫째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본능은 생존이 아니라 사랑 혹은 신성을 표현하려는 깊은 열망이다. 이 점이고요. 네, 사랑이 본능이다. 둘째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일상에서 이걸 잊고 살면서 특히 영원한 삶을 잘못 이해해서 만든 보상과 처벌 시스템들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수많은 문제를 일으켰다. 이거죠. 네, 시스템의 문제. 셋째는 우리가 스스로 문명화되었다고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심각한 불평등과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통계를 통해 딱 보여줬고요. 네, 현실 직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희망의 메시지인데 바로 이 문제들에 대해서 전례 없이 다 같이 인식할 수 있게 된 지금이야말로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 절호의 기회다라는 겁니다. 네, 정리가 딱 되네요. 문제를 직시하는 그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이야기한다는 게 참 인상적입니다. 그렇죠. 근데 텍스트는 인류가 이 모든 잠재력을 딱 실현해서 우주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즐거운 삶의 표현이 되기까지 단 하나의 결정만 남았다. 이렇게 좀 암시적으로 말해요. 네, 맞아요. 그 결정이 뭔지는 명확하게 딱 알려주지는 않고 좀 여운을 남기더라고요. 그렇죠. 그 하나의 결정이 뭘까? 이 답은 독자 혹은 지금 이 대화를 듣고 있는 당신의 몫으로 남겨두는 것 같아요. 아, 우리에게 숙제를 주는 거군요. 네, 아마 그게 뭐 단순히 정책 하나 바꾸거나 기술 하나 개발하거나 이런 차원은 아닐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 나눈 것들, 그러니까 인간 본성이 뭐고 지금 시스템이 어떻고 변화 가능성은 어떻고 이런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내릴 수 있는 뭔가 더 근본적이고 집단적인 차원의 어떤 선택이나 의식의 전환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뭐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의식의 전환? 네. 어쩌면 문제를 이렇게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이야기 나누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그 결점으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첫걸음일 수 있다. 이런 거 좀 시사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명확한 답을 딱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답을 찾아가도록 이끄는 방식이네요. 네. 자, 오늘 저희는 신과 나눈 이야기 4권의 일부를 통해서 인간 본성, 그리고 사회, 또 변화의 가능성에 대한 깊은 통찰들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 자료가 우리에게 참 많은 질문을 던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온 그 하나의 집단적인 결정. 우리 인류가 지금 마주한 문제들을 정말로 인식하고 우리의 참된 본성인 그 사랑을 온전히 표현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내려야 할 그 결정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한번 마음에 품어보시고 앞으로 당신의 삶 속에서 또 우리 사회 안에서 그 답을 계속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깊은 이야기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